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네들은 기관들한테 우리 회사는 44,000원에서 49,000원 받았으면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하나 체크하고 제가 두 번째가 보호예수 물량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보니까 요 15만 주가 나오는 거죠. 요 보면 140만 주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140만 주가 나오는데 140만 주 그리고 최대 주주 미넨지는 6개월 동안은 못 팔고 그러면 적어놔야 돼요. 오늘이 7월 12일이니까 8, 9, 10, 11, 12, 1 내년 1월 12일이 되면 여러가지 예가 나올 수가 있어요. 최대 주주 매각이라든지 그걸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벤처금융이라는 애들이 50만 주 정도가 1개월이구나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셔틀뱅크에다가 저는 이렇게 적어 놓겠죠. 아 공모가는 이런데 뭐 물량 언제 나온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뭘 딱 보냐면 4449잖아요. 몇 가지 체크하는 법이 있어요. 희망이 44000, 49000이에요. 근데 회사 확정 공모가는 55,000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잠깐 볼 때 아 이 회사 엄청 좋은 회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관들을 쫙 여의도 콘레드 호텔이라든지 IFC라든지 모아놓고 세일즈를 해놓고 우리는 140만 주를 받는데 주당 44,000원에서 49,000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했는데 매니저들이 생각해보니까 회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랬더니 입찰을 해. 우리 똑같아요. 종이에 적어내요. 종이에 적지는 않습니다. 전산으로 다 하는데 적어내요. 나는 10만 주 받고 싶다, 20만 주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경매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봐도 우리가 수박을 살 때도 다 경매하잖아요, 도매상들이. 그래서 이게 희망보다 높게 나오면 일단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구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제 잡는 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시초가가 얼만데 근데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으면 엄청 센 겁니다. 좋은 거예요. 거의 그날 55,000원짜리가 시초가가 만약에 한 6만원, 7만원 나왔다. 물론 많이 11만원 상한가니까 11만원 나오면 조금 모르겠다만 한 6, 7만원 나왔다. 이보다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약간은 매수세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 시초가는 공모가 55,000원이잖아요. 공모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초가는 이 공모가에 10에서 마이너스 10에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론이 있어야 뭘 해먹죠. 100%까지 구간에서 세팅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55,000원에서 아무리 아침에 주식이 많이 나와도 딱 49,500원이 하한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주식이 정말 좋았다. 그러면 최대가는 11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준가니까 이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0% 해가지고 상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49,5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4,300원이 상한가가 되고 마이너스 30% 34650이 하종이 되는 거예요. 이론 잘 아셨죠? 그래서 오늘 셔틀뱅크는 사실 첫 번째가 시가가 일단 공모가보다 낮았습니다. 쉽게 말해 시가가 49,500원이 나왔다는 거는 첫 번째는 아까 140만 주에서 애들이 팔자 물량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55,000원에 다 배정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49,000원에서 49,500원 출발을 했는데 바바바박 반등하다가 저항을 보이는 가격대는 당연히 얘는 55,000원대입니다. 그래서 55,000원에서 얘가 저항을 받은 겁니다. 예. 55,000원대. 여기서 확 때려버리죠. 예. 그러면은 가끔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땡기는 건 내가 주식을 만약에 배정을 100만 주 사고 싶었는데 10만 주밖에 배정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팔기 위해서 시가에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팔 수 있는 물량은 다 나온다고 봅니다. 시가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근데 셔틀뱅크의 오늘 종가가 55,0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내일 상승할 확률이 높고, 두 번째, 얘들이 희망가가 49,000원이잖아요. 공모가는 5만원이지만은, 그러면 오늘 얘가 만약에 나중에 49,000원, 오늘 300원을 찍었는데 49,000원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계속 내려갑니다. 이제 좀 강심이 잡히죠. 그래서 신규주는 네, 이 가격들을 가지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잡습니다. 차트는 안 보여요. 차트가 있어야 말이지. 시, 60분봉이 3개밖에 안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 예, 지금은 양봉이고 음봉이고 양봉이니까. 그리고 주식을 볼 때 제가 복합적으로 설명드립니다. 항상 주가가 양봉에서 내려오더라도 양봉에 절반, 지금 양봉의 50%는 지지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52,000원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60분봉에서는 52,500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30분봉을 봐가지고 봤더니 양봉 3개, 음봉 하나, 양봉, 지금 양봉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음봉에서 얘가 멈췄으니까 이 음봉이 멈춘 이런 시가 53,000원을 다시 이탈하면은 음봉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봉이야. 그럼 보유. 또 좁혀옵니다. 15음봉을 보니까 양봉 하나, 음봉 하나, 양봉 3개, 음봉 3개. 원래 매도인데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어요. 대기. 음봉이 나왔고 지금 양봉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11시 41분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봉은 앞으로 2분, 3분, 20초 있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분봉을 볼 때는 특히 5분봉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을 봐야 돼요. 이게 언제 완성이 되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셔틀뱅크는 아직은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왜 그렇죠? 일단 60분봉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셔틀뱅크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마시고 지금 뭐 신규주가 어떻게 가격을 저항을 정하고 어떤 가격 흐름이 이렇게 나왔을 때 가는 플로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차트 공부입니다. 종목 추천 아니에요. 양봉 되돌림은 항상 절대 양봉의 절반 이상, 그것도 절반 이상 70% 여기까지 되면 더 좋은 거고요. 옛날에 제가 한번 한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양봉이 났어요. 그래가 빠지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하여튼 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60분봉 살아있고 30분봉에서 지금 양봉 진행이 30분봉 535가 잡히고 15분에서는 이 봉 다음 봉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다음 지금 이제 2분 50초 남았는데 2분 10초 남았는데 이 다음 봉에 만약에 다시 이걸 회복하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이 다음 봉은 정확히 12시 마감이 되니까 이 30분 봉이 최소한 이 음봉의 절반을 회복하는 해람이 나오죠. 55,000원을 다시 회복하죠. 그러면 나름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름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각도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각도하고 이제 뭐 같은 이야기인데 저점을 높여야 됩니다. 저점을. 지지랑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주식이 지금 저점을 높이는가? 저점을 높인다는 거는 매수세가 살아 있는 겁니다. 이론을 딱 기억을 하세요. 대신 고점을 낮춘다는 거는 매도세가 우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올라는 가는데 가다 말다 해요. 주가가 이렇게 가긴 가는데 까짝까짝 돼. 근데 가만 보니까 저점을 자꾸 높여요. 그러면 이거는 매수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대신 주가가 반대로 좀 가다 조금 오다 턱 빠지고 또 오다가 턱 빠지고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고점을 낮춘다는 겁니다. 계속 파는 거죠. 볼게요. 그래서 주식은 이런 걸 때 웬만하면 하면 안 됩니다. 한다고 해도
이거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베팅을 하면 이거는 50에서 60만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볼 때 내 추세가 어떤 추세인지, 아까 잠깐 드림텍 했습니다만은 하락 추세에서의 돌리는 베팅은 100을 베팅하는 게 아니고 뭐 단타면 상관이 없는데 5, 60을 베팅하는 겁니다. 홍구석이란 기업의 주가를 잘 보면요, 이때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홍구석유는 대표적으로 전국적으로 있는 석유 유통회사입니다. 근데 주가 움직이는 거는 뭐 이란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가 급등, 그러니까 절대 유가가 오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지금 WTI가 한 60불 하는데 얘랑 상관이 없습니다. 유가 상승하는 거는 뭐 정유주 이야기지, 홍구석유는 분명히 유가 유통인데 주가 움직이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란에서 뭐 한다 그러면 올라가고, 어저께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호르무즈 해외에 용병을 좀 파견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는 거를 좀 문의를 했죠. 일본은 아베놈은 줘요 하고서 당연히 손을 들었고, 우리도 지금 그게 이제 조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봤더니 딴 거 보면 얘가 8,090원, 7,760원, 7,800원, 예, 고점을 낮추죠. 여기도 있고 올라갔는데 또 낮췄습니다. 그건 뭡니까? 결정적으로 얘는 요때도 마찬가지인데, 고점을 낮춘다는 거는 주가가 그 전 과정에서 시세가 이렇게 낮다가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기본이 시세가 나는 구간에 눌림에 들어가야지, 내려갈 때 들어가면 목표가도 짧게 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응? 고점을 낮추는 구간이, 여기도 고점을 낮추는 구간이.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코너스톤은 조금 그런가? 자, 코너스톤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딱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작업했죠. 상 3-4방 찍었으면. 근데 작업했는데 주가가 5월달부터 쫙 이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넣고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빠집니다. 이런. 훅 빠집니다. 언젠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짧은 시간 보면 여기서도 고점을 낮춥니다. 9,300원, 8,900원, 8,900원. 그래서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계속 이렇게 고점을 낮춘다 싶으면은 매도세가 센 겁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다음 주에 한번 시간 내서 하겠습니다. 예. 꼭 뭐 계략적으로 말씀드린 거 IR9에서는 하는 거는 한번 좀 보시고, 예. 하여튼 가장 기본입니다만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양봉은 매수세가 강한 거, 매도 호가에 매수하는 거, 음봉은 매도세가 강한 거, 매도 호가에 파는 거, 그다음에 지지 저항.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뭐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각도는 완만한 빠르면은, 각도가 가파르면 되돌림도 깊겠죠. 각도가 완만하면, 아이고 뭐 다음에 너무 길게 하긴 그랬군요. 자, 요 정도 하고, 왜냐면 이거 시간을 맞춰야 돼가지고, 예,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에 월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중에 바쁘신데 청취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쳐야 되는데 어디 갔냐 이거. 꺼야 되는데 이거. 네, 마칩니다.